전륜구동이 지금 이 모델도 4륜이긴 하나 네.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전륜구동의 특징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코너를 진입했을 때 네. 진입한 그 순간에 알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4륜이 바로 작동을 하진 않거든. 네.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니까. 예전에는 차선 불문하고 얘가 무조건 좀 진입 언더 났어. 멍해져야 사륜이 들어와서 살았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멍 때리고 들어가거든. 얘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 이런 거야. 코너 들어갈 때 아이쿠 하고 중심 잡는데 그냥 코너야? 그러면서 쓱 하고 들어간단 말이지. 후륜만큼은 아닌데 전륜구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동의 어떤 차이, 네. 또 배기량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RPM 쓰면 엔진 소리가 좀 크긴 하네요. 4기통이니까. 그 6기통 대배기량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래. 여유로운 이런 거지. 태활량이 좋고 체력이 기초 체력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은 뭘 뛰더라도 숨이 고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체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걸 훈련으로 극복하고 정신력으로 극복하게 되면 같이는 뛰고 퍼포먼스는 나오는데 숨을 쉴 때 이러고 쉬지. 엔진이랑 배기에서 확실히 소리는 더 유입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의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에 맞게. 그리고 풍절음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러게요? S90보다는 훨씬 더 억제된 느낌이. 그러게. S90은 여러모로 혼돈하다. 그러니까. 왜 이게 너무 튀어나가지고 네, 너무 휠베이스 구조화가 이렇게 여기 곳곳에서 있다 보니까 차가 괜찮기는 한데 뭔가 갸우뚱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시승 꼭 많이 해보시고 타셔야 돼요. 타보시고. 그러니까 S90은 롱휠 베이스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모델을 이제 저렴한 버전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죠? 좀 거기서 보이는 혼란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T8은 좋을 것 같아요. T8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T8도 뭐 8,900만 원이라니까. 좀 그건 세다.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네. PHEV면은 또 전기차처럼 또 충전만 열심히 하고 쓸 수 있어요. 다들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배터리가 충전 안 해놔도요 하이브리드처럼 동작해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무게하고 모터 무게가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많이 나가니까 공차 중량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연비 손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효율 면에서는 연비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잘 나오진 않죠. 또 비싸고. 네. 그런데 이제 충전 자주 하면은 한 30km 타나요? 보통? 30 볼보 그때 XC90 T8은 30km, 31km가. 그러면 한 20 몇 킬로 정도 출퇴근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하루만 충전하면 그렇죠. 기름 안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은 뭐 2달에 한 번 기름 넣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차가 괜찮네요. 그리고 가격 대비 5,360? 그 다음에 5,940?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딱 그 GV70이랑 네. 가격적으로나 경쟁이 되겠네.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고민되겠다 진짜. 그러게. 그러겠네. 완전 고민되겠다. 2.5 터보, 3.5 터보. 네. 출력은 좀 차이가 나긴 나도. 3.5 터보 같으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2.5도 사실은 얘보다 좀 높단 말이에요. 네. 3.5.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이 더 되겠네. 그러면 320i 투어링하고 얘는 어떨 것 같아? 현피 두 개가 딱 있어. 뭘 네. 살 것 같아? 저는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이야, 전륜반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드디어 BMW 후륜뽕에서 벗어나는 거야? 뽕은 아니고 네, 네. 320i 세단이었으면 몰랐을 텐데 이제 투어링이나 이제 CC를 골라야 된다면 이제 용도에 맞게.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예. 와, 이거 뭐 상품성이 그만큼 좋아 보인다는 얘기네. 네, 그 B5 네. 그 파워트레인이 네. 좀 개인적으로 그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게 디젤 같아요. RPM 쓰는 게. 원래 디젤을 대체할 목적으로 썼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익숙하던 느낌에서 그냥 이게 크게 보호 떨지 않아요. 스트로크도 원래 디젤하고 이렇게 그 같이 모듈러로 같이 쓰죠. 쓰기 네. 때문에 롱 스트로크 타입이라 보호가 82,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93점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롱 스트로크 타입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이게 저회전 토크가 좋아. 좋아. 고모님 어때요? 320i 저는 당연히 이걸로 가죠. 저도. 당연히? 네. 그 정도예요? 두 분 다 볼보 V60. 야, 펠리세이 들어가겠냐? 멧돼지처럼 달려오네. 진짜 멧돼지 같네. 무섭네요. 네.
덜해요 여기. 그 다음에 급가속 없이 앞이 들리는 스쿼트 영상도 좀 덜해요. 롤에 비해서 확실히 이게 덜하니까 참 재밌는 세팅을 해놨네. 지금도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는데 브레이크도 상당히 좋아요. 브레이크도 좋고 제어하기가 되게 좋아. 과속 방지 턱도 거친 면이 있긴 하나 뭐 그렇게 못 넘는 편도 아니고 엔진 사운드 좀 거슬린다. 그러니까 시끄럽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네. 6,000rpm이었거든요 지금. 요즘 전륜차들은 롤이 이렇게 생기는데도 참 잘 돌아. 이 설계 능력들이 이 비글 다이나믹스가 진짜 정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구조 해석을 뭐 요즘 컴퓨터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런가 참 대단히 놀랍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재미를 위한 차는 아닌데 막 재밌어서 더 달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됐어 하고 이제 그만둘 만큼 재미없는 차가 아니에요. 볼보는 원래 그런 성향은 아니죠. 네. 예전에는 더 했고 지금은 그래도 스포츠성을 좀 생각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맛깔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BMW처럼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골라서 이렇게 딱딱 올려주는 게 아니라 거칠어져 해놓고서 그냥 이 소비자들이 딱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를 딱 집어내는 능력은 좀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아 몰라 다 해 그냥 이거지. 뭔가 토탈 솔루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너 이렇게 연속되는 S자 코너도 빠져나갈 때 이 느낌이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니라고. 맞아. 신나는 느낌은 아니야. 아 근데 이건 잘 빠져나가긴 하는데. 근데 뭐 이 정도 발생하는 롤 치고 그래도 잘 도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 약간의 의외의 재미를 주는 그 포인트로는 밟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거 사신 분들은 잘 안 밟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전까지 안 밟게 돼. 왜냐면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게 사실은 위험한 상태가 아님에도 아닌데. 불구하고 시그널을 차가 주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스킬 소리도 안 나. 네. 그러니까 더 달려도 타이어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위험함이 어디 있어요? 타이어에 제가를 물려놨나? 그것들이 입을 꼬매놓은 거야 이거. 소리를 안 나게. 우리가 링크 구조에서 확인한 그대로예요. 안정감, 스포츠성이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안전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GT 성능 쪽으로 얘가는 좀 더 세팅을 하는 다이나믹스다라고 본 그대로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스테어는 4륜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더스티어도 진입 언더가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아서 차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참고 이런 불편함을 참고 재밌게 탄다 그러면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썩 손이 가는 차는 아니지.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320i 투어링을 집을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리프 스프링의 이 느낌이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아예 단단하면 단단하고 편안하면 편안하고 양극단을 좋아하는데 얘는 어설퍼. 딱 중간이야. 이건 편안한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즈다운이나 피칭 그 스캇에 비해서 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롤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조화감이 없어요. 저는 요새 롤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울어지든 뭐 신경 안 써요. 요즘 이제 김드라님도 이제 달리는 걸 이제 안 하시니까 예전에 저 지난번에 우리 시승하고 그 뭐죠? 그 랜턴을 와이퍼 위에 올려놓고 집에 가지고 강남 가서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얘가 좌회전 우회전할 때 안 날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목욕 가방 위에다 올려놓은 거랑 뭐가 달라요? 커피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범으로. 내가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강남까지 갔는데 그게 꼼짝없이 거기 있더라. 내가 얼마나 잘해. 내가 두부 그거 저 종이컵에다 물만 안 넣었지 물 넣어도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지금 그 얘기야. 세게 안 달린다는 거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네 진짜. 난 아직 지겨워.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막대기를 꽂고 다녔거든.
차 서스펜션에 네. 막대기 꽂고 다녔어요. 막대기랑 모르지. 네. 스프링 용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요. LCD도 네. 거의 찢어서? 용접 수준으로 했지. 네. 그 디프 잠근다는 게 그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드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다 보면 편하면 진짜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딱 중간 형태는 어떤 분들에게 좋냐면 스포츠 입문하시거나 네. 프리미엄의 맛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 적절한 단단함과 아예 불편하지 않은 부드러움 그 어딘가 네. 그리고 롤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경고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무리는 하진 않지만 동력 성능과 밸런스는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스포츠와 안정적인 운전의 그 어딘가 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절묘한 세팅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80% 정도 되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아주 좋은 세팅이에요. 권장할 만한 세팅이고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향이 안 맞을 뿐이지 320i보다 이게 더 좋아.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또 직발 성능이 좋잖아. 네. 한 대로 모든 방면을 이제 고루고루 소화할 수 있는 네,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맞아요. 야, 볼보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런 차다 그래서 대기가 많다고 하는 거 보면 요즘 차 잘 보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잘 보시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많이 아시는구나. 아니 어떻게 타보지도 않고 그렇게 줄을 서시면서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줄을 서시죠? 그러니까 안 보고도 줄줄이시는 거예요? 다 안 타먹으시고? 그러게요. 와, 그러면 완전히 궁예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은 지금은 이제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타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좋더라. 그럼 전해져서 그게 하나의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판매량이 데이터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거슬리는 점은 엔진 사운드가 너무 안 좋아. 딱 저도 그것 때문에 네, 네.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 네. 같아. 이 서스펜션이 약간 거친 거는 네. 그 거칠기로 말하면 우리나라 준중형보다 비슷한 수준이고 중형이나 준대형보다는 많이 거칠어요. 코나보다 느낌이. 편해요. 응. 근데 아주 거칠다고 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참을만 해요. 근데 이 엔진 소리는 평소에 살살 달릴 때는 한 2000rpm 정도에서 움직이니까 네. 소리가 거칠지 않은데 기아 변속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악셀을 툭 밟는 순간 왕 하는 소리가 네.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기관지가 좀 안 좋은 듯한 소리. 요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기차 수준인데 완전히 엔진 사운드가. 이게 현기차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엔진 사운드거든. 맞아요. 이 지금 여기 엔진 사운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대단한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랬지만 차 좋아하는 사람들, 내연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엔진 사운드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엔진 사운드가 매력이 없어버리면 그 차에 대한 매력이 많이 반감된다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얘를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BMW 320i가 차라리 출력이 부족하더라도 걔는 이렇진 않거든. 얘는 사운드에 대한 매력은 전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의 매력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에 좀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은 꼭 감안하십시오. 사운드 특히 고회전에서는 영 거슬리네. 근데 차는 내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이 스테이션 외건으로서 5300에서 5900대의 차로서는 나무랄 데는 없어요. 디스플레이 너무 작아 보인다 지금. 그게 좀 그렇죠. 요즘 세대에 비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XC90 나올 때 진짜 컸어. 걔네들이 XC90이 2016년부터 떡밥을 뿌려가지고 야 이거 뭐 이거 야 저기 세로가 나온대. 근데 지금 다 커져버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작아 보이네. 확실히 근데 이건 오디오도 좋더라. 네. 오디오 좋아요. 순정 오디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신경 써서 오디오를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 안에 있는 음장 효과가 설계가 잘 되어 있나 보다. 쓸만한 음장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오버해서 부스팅 해주고 막 그런 억지스러운 건데. 그 저 서브우퍼 쿵쾅거리기만 하고 웅웅거리고. 네, 초저역에서 막 쿵쿵쾅쿵 때려주고 그러면 해상도 다 무너지는데 음악 듣다 보면 이제 거슬리거든요. 근데 얘는 트위터에서 나오는 영역의 소리도 잘 들려요. 날카롭게. 클래식 듣기 좋겠어. 네. 그 다음에 가죽도 좋아요. 시트 가죽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볼보 시트가 왜 이렇게 좋지? 나파가지고. 볼보에서는 전 최고로 저 유시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이 시트.
저는 이 시트가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60에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제 차이를 두지 않는 게 마사지도 꽤 압이 세게, 괜찮던데? 네, 세게 해주죠. 마사지. 내장재 마감도 괜찮고 뭐 인조 가죽이긴 하나 뭐 나쁘지 않고 여기가 이제 스웨이드가 아닌 게 네,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엄청 파노라마 선루프 엄청 커요. 진짜 커. 뭐 투싼만 하네요. 오. 여기까지 오니까 뒤에 타면 2열에서 너무 좋겠어. 개방감. 그럼 개방감. 중앙에 그 가로대도 되게 얇고요. 비 올 때 이렇게 원래 썬루프는 비 올 때 비 맞으라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딱 의자 눕혀놓고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안전 스펙 뭐 어댑티브 컨트롤이나 뭐 관련된 모든 뭐 충돌 방지 뭐 레인 컨트롤 이렇게 상위 모델 하위 모델 다 들어가 있어. 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하진 않더라고요. 또 매번 시동 킬 때마다 그 계기판에서 안전장치들 지금 컨디션, 그러니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이 차 자체가 이제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딱 보여집니다. 그래요, 맞아,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안전은 타협하면 안 돼. 사실 그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운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오래 울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거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맨다니까. 근데 경고음들이 대체적으로 다 듣기가 좋아요. 띵동띵동. 얘는 어떨까? 얘도 듣기 좋네. 나쁘지 않네. 예전에는 되게 듣기 시켜했는데 모든 경고. 점점 이게 커지겠지? 아 시끄럽게. 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커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바뀌었네. 약간 하이톤으로. 3단 고음일까 이게? 2단 고음일까? 한 번 더 가나요? 아직까지 2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듣기가 되게 좋은데? 네, 피아노 소리. 이거는 그냥 더 듣고 들으면 어때? 계속 나 이거 들으려 계속. 이거 부작용인데? 근데 모든 경고음들이 그 앞에 추돌 방지 경고음만 좀 듣기 싫은 소리고 나머지는 다 좀 듣기 좋은 이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아주 듣기 싫게 만들어야지. 부저 소리처럼. 네. 경고음이 아니고 그냥 얼마까지 갈라나? 잘 안 꺼져요 볼보가. 안 꺼지네. 안 꺼지네. 네. 계속 날 겁니다. 산 넘어갈 때까지 나올라나? 꺼졌다. 꺼지네요. 네. 꺼지는 걸로. 얘도 좀 길 뿐이지. 그래도 꽤 기네요. 예전에도 한 3분에서 5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꺼지나 하다가 아예 BMW는 경고음이 없는데요 아직 아예 조수석은. 조수석이 없어요? 네. 있지 않나? 제 차에 소리가 안 나던데. 잘 타네 얘도. 차를 싹 돌리네. 속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게 살짝 가속에서 살짝 뺄 때 싹 타잖아. 싹 이렇게. 롤은 발생하지만 괜찮네. 이게 좋네. 그러니까 이게 잘 달리는데 잘 안 달리는 것처럼 한계점이 좀 높지 않은 것처럼 해놨다니까. 엄살 엄살. 이것도 뭐 승차감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의도한 세팅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좀 안전하게 타라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보 V60 CC를 탔는데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륜구동의 한계, 그 다음에 전륜구동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 안정감 있게 탈 수 있도록 잘 조율이 됐고 차체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륜구동 아주 똑똑하네요. 네. 언더 잘 빼주고요. 그 다음에 흠이라고 하면은 엔진 사운드가 좀 안 좋다는 거. 그게 네. 가장 큰 네. 그게 좀 아쉬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서스펜션이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승차감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특성이 맞으면 뭐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리프 스프링 가운데서는 V90하고 V60cc V90cc도 괜찮았어요. 이 V 시리즈가 의외로 리프 스프링하고 잘 맞네. 잘 맞네. 잘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프 스프링의 진가, 리프 스프링에서 최적의 어떤 조화를 맛보시려면 V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V90이나 V60. 저는 이 V60cc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대도 매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의 볼보의 특유한 특성에만 취향이 맞는다 그러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현 PD는 뭐 그 엄청 좋아하는 320i 투어링을 버리고 이걸 간다니까 예,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김드라께서도 그런 것 같고 저도 기본적인 종합 상품성은 높구나 제 취향이 안 맞을 뿐이지 상품성이 좋다는 건 알겠어요. 원래 할인 없이 사야 되는데 할인 안 해준다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 이게 문제야. 이게 시장이 다 망가져버렸어. 비싼 느낌. 비싼 게 아닌데 비싼 느낌이. 네. 괜히 비싸게 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비싼 게 아닌데 원래 이게 제값인데. 자 그럼 우리 모처럼 코너를 돌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아, 그래요? 네. 최초로 저기 저쪽 코너 있잖아요. 네, 저기서 우리 한번 자 그러면 V60cc 네.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얘들아 그는 왜 맨날 도는가? 설마 김들어 보면 돌아버리겠다는 건 아니지. 아이 내가 돌아버리겠어 진짜.